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초심자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 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한국에서도 미 군함 건조가 가능한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의 군함 건조 허용법을 발의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밀떡에서 몇 달 전에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 산업 낙후와 또 생산 물량 폭발로 인해서 새로운 군함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 도움으로 타개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는 존스법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작가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때 존스법 때문에 결론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우회하든가 아니면 존스법을 폐기해야 되는데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우회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태세 보장법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이고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여기에 민주당도 협조하는 추세라서 법안 자체는 이제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1급 동맹국 그러니까 나토 그리고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군함, 그러니까 뭐 이지스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해안 경비대함이나 이제 프리기함 정도를 건조를 맡긴다라는 게 이제 준비태세 보장법의 핵심이고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중국이 묻으면 안 됩니다. 네, 중국이 묻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 1급 동맹국의 가상 적국이 중국이 사실상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국가 내는 당연히 안 되고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도 배제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보다는 건조 비용이 싸야 된다. 이게 또 왜냐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명분이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일부 군함의 건조는 해외에서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존스법을 찾아보니까 미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모든 상선은 미국인이 건조하고 소유하고 운항하고 또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번에 준비태세 보장법으로 인해서 미 해군과 또 해안 경비대의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과 상황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현지 내 보도도 그렇고 두 나라밖에 없다. 두 나라. 한국이랑 네. 일본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죠. 40에서 45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국 물량도 있고 지금 저가 수준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한 18%에서 20%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는 최근에는 좀 골라받고 있죠. 중국으로 넘기거나 안 받고 있고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이 일본. 일본이 한 10% 초반대, 15%에서 17%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뭐 놀라운 게 미국이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한 자리 숫자. 유럽 국가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을 놓고 볼 때는 네.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크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뭐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KDDX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썰을 풀었는데 네.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저는 기사를 하여튼 몇 달 전부터 계속 썼어요.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 네. 사실 심각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제 기사로도 쓰고 다른 유튜브 나가서도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댓글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미국이 그걸 왜 풀어주냐?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핵심이 뭐냐?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미 해군의 각종 전투함을 355척을 확보하겠다. 맞습니다. 네. 했는데 네. 이게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거 준비하는데 4년 걸렸어요. 멱살잡이하다 끝났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합의하고 이러느라고 4년 걸렸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이제 연장선상으로 계속 하긴 했는데 결정타는 이제 코로나19였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잘 안 됐고 근데 이게 행정부 들어서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부활을 하겠다.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조선업이 워낙 군함은 사실 살아 있습니다. 군함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네, 군함은 뭐 지금 만드는 배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선이나 플랜트는 망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예외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 굴려 나온 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도저히 이거 국내에서는 답이 없다.
동맹국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동맹국 중에서도 유럽에도 물론 그 대단한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핑카타리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뭐 BA 그쵸. 시스템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도 있고 많은데 일단 이들 나라들은 인건비가 뭐 미국 못지않죠. 물론 기술력은 네. 이런 거나 상당하지만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혀지는 데가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네. 좁혀지는데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국 내 특히 해상 자유에 대해서 수선 소요가 많다 보니까 밖에 눈을 못 돌리는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고 제가 이제 11월에도 이제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MRO 사업도 지금 이제 그렇죠. 작년부터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MRO가 사실 핵심이에요. 맞죠. 해군 미해군 네. MRO 사업 핵심이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미해군 지금 7함대 이지스 구축함 MRO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계 전망하기로는 우선 3척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한번 맛배기로 한번 네, 해봐라. 그래서 이제 네. 한일전을 한번 할 것 네. 같다라고 전망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KDX 하면서 호주 해군 네네. 호위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약간 그런 성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할 물량이 뭐 한 20척 된다. 네. 그럼 그 가운데 뭐 많으면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뭐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얘네가 들어와서 줘.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유리한 게 뭐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지금 사실 미해군 전투함 사업 중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호위함 사업. 그쵸.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네. 사업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왜냐? 배가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배가 네. 다른 배가 잘 안 나오니까 야 이거 급해서 이거라도 일단 땜빵 하자 했는데 그 땜빵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사실 이탈리아 호위함을 갖다가 그쵸, 만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핑칸티에니가 미국의 조선소들 계속 사고 있어요. 사서 만들려고 네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받쳐줘요 그거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하나오션은 또 미국의 필리존스 인수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하나오션이 그 중에서는 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호위함. 그죠. 그 다음이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미 해군의 이 군수 지원함이라든가 맞습니다. 보급함들. 유류 지원함들이 노후화된 함정들이 많아요. 80년대, 90년대 건조된 함정들이 있는데 네. 요것도 좀 대체가 시급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위함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유류 지원함, 그 다음에 이 군수 지원함 네.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발주를 한국으로 줄 수 있다. 어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상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1급 동맹국 중에 뭐 얘기했던 뭐 호주는 뭐 호주는 뭐 카누도 못 만든다고 자국 국방장관 디스를 당했고 필리핀이 최근에 쪽 상선 수주량이 늘어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가서 네, 한 게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필리핀 그 조선 산업의 핵심 또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이 조금 배를 만드는데 네. 안타깝게 그리고 대만도 손 들고 있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오. 하지만 대만은 네. 일단 미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대만 해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미국에서 그 퇴역하는 수상 전투함 예를 들어서 이제 아레이버급 중에서도 뭐 1, 2번 함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연안 전투함을 좀 들여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대만에 가서 그 친한 군사 평론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2기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대규모 무기 도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사실상 이제 망한 네. 연안 전투함 요거하고 그다음에 아레이버크급 뭐 이런 초기함들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만이 이제 구매할 계획은 있는데 미국 해군의 배를 만드는 건 사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수가 355척인데 네. 현재 운영 중인 함정이 291척에 불과하고 건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게 한국과 일본뿐. 네.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해군 네. 전력 증강이 빠르길래 이렇게 미국이 네. 살짝 이렇게 존스법을 우회하는 편법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2023년에 미해국 정보국 이게 ONI로 보통 불려서 ONI라고 부르더라고요. ONI. ONI에서 작성한 서류 슬라이드죠.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네. 일부러 유출한 건지 아. 아니면 잘못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미국과 중국의 건함 능력을 비교하는 자료였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량상으로는 전 세계 1위의 이제 조선산업 국가이고
아니고 여기서 진짜 붕어빵 찍어내듯 군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상륙 공격함, 그다음에 이지스함에 필적되는 055급 대들을 진짜 미친 듯이 뽑아내고 있어서 이러다가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미국 해군은 아직도 전 세계 1위이긴 하지만 미국은 작전 해역이 엄청 넓잖아요. 뭐 유럽도 있어야 되고 뭐 아시아도 있어야 되고 뭐 대서양, 태평양 이런데 중국은 그냥 중국 앞바다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2대 1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물량은 중국 해군이 훨씬 많을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중국 앞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도 지상 전력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폭격기, 장거리 미사일.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양쪽이 붙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거. 어느 쪽이 우세한지. 실제로 중국 해군이 겁만 톤수만 많고 쓰레기일지도 모르고 실력보다 좋을지 모르는데, 이게 전쟁이 나서 확인했다는 수준은 사실 미국 해군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해군이 계속 이렇게 건함 능력.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중국 해군이 약 180만 톤, 그다음에 미국 해군이 460만 톤이라 아직도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의 절반, 뭐 이 정도, 절반 지금 조금 넘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해군의 배들은 계속 낡아가고 있고 교체해야 될 배들은 늘어나지만 미국의 그 시장들, 그러니까 1년에 2척만 드는 게 전부예요. 컨스텔레이션급은 그래서 조선소를 몇 개 더 확보해서 1년에 2척. 우리나라 사람도 이걸 보고 거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어떻게든 이 존스법이라는 게 결론은 미국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형태가 다르지만 다른 나라 국가들도 비슷하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놓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이걸 우회해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는 얘기는 중국 해군의 굴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굴기가 미국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대만의 군사 평론가들도 알고 뭐 중국 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해군의 지금 전투함이 쏟아져 나오는 걸 군함을 물만두 빚듯이 밀어낸다. 붕어빵, 물만두. 물만두 빚듯이 밀어낸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에서 일례를 들자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하면 중국 해군의 각종 전투함이 한 360척 정도 됩니다. 360척. 네, 근데 미국 해군이 297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해군은 운용 방법이 독특해요. 보통 3직제 아니면 2직제로 해요. 그러니까 군함을 3척으로 기준하면 한 척이 작전을 나가고 한 척이 대기하고 한 척이 정비를 받아요.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미해군 같은 경우 이제 297척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바다에서 작전하는 배는 한 100척 정도? 100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해군은 360척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120척 정도는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은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앞바다에 그리고 이직제로 돌려버리면 또 2배가 확 튀어나와요. 더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해군의 오히려 수상 전투함 격차가, 숫자적인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 해군 참모총장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그럼 가동률이라도 올려야 된다. 85%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MRO 사업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유지보수 사업.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척수면에서는 지금 그런데 톤수로 또 따져보면 여전히 미 해군이 절대적으로 우위예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이 10척이 넘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하면 이제 게임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언젠가 한번 인도 태평양에서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별칭이 하나 있어요. 해방부라고 불려요. 해방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방부라고 하잖아요. 네네. 해군이 갑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땅덩이 크지만 해양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해양으로 인해서 일어난 국가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알죠.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해군 수상 전투함이나 뭐 지원함을 우리가 나오게 되면 사실 국내에서 배를 개발해서 건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도는 이미 준비돼 있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무장이라든가 뭐 레이더, 이건 다 미 해군의 관급 장비로 들어올 거고, 뭐 추진체계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전에 우리가 이제 영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을 한번 이제 맞습니다. 네. 어느 회사에서 했잖아요. 네. 뭐 회사명 밝히기 좀 애매하지만 말아먹었죠 좀. 그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해군 배 만드는 기준과 네. 예를 들어 선진국 해군, 뭐 이제 그 영국 해군 군수 지원함도 마찬가지였지만 요구도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삽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배가 인도가 늦어지고 네, 막 맞아요. 지체 보상 난리가 네.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수요 국 해군의 요구에 맞춰서 얼마나 잘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 빼면 네. 나머지는 오히려 우리나라 해군배 만드는 것보다 쉬워요. 그렇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윤이나 마진 훨씬 더 높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잘하면 K군함의 새로운 그렇죠. 미래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댓글에는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거 아니면 지금 우리 K군함이 사실 새로운 먹거리가 없어요. 지금 사실 KDDX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KDDX 다음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뭐 합동 화력함 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건 척수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HD 현대중공업의 하나오션 둘이 또 그렇죠. 팍 터지게 싸울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미해군에서 이런 뭐 호위함이나 군수지원함, 유류지원함 이렇게 수주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유를 갖고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뭐 직접적인 건 아닌데 네. 제가 듣기로는 조선 산업은 인력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이 이런 조선 산업을 꽉 잡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특이한 일인데 이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 산업에 사는 이 조선공들이라 부르는 기술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대우해주고 있느냐라는 문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네. 안 그래도 네.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이면 제가 이제 여러 조선소를 다녀보면 지금 사실 그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이제 특수한 사업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선이나 플랜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조선소 가면 표지판이 4개국어로 돼 있어요. 진짜 4개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특수한 사업은 규정상 한국인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건조하는 거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서서히 은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 진짜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건조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자동화를 하고 특히 용접 관련해서 지금 뭐 자동화하는 기술들 많이 지금 우리 조선소들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용접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축적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해졌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수주를 좀 진행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예정된 척수가 20척입니다. 근데 실제로 필요한 양은 제가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그렇죠. 그 정도 필요해요. 한 50척 정도 필요해요. 40척 정도. 네, 40척 정도 필요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 20척만 보더라도 네. 거기서 잘하면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았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군함을 만약 미해군 군함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미해군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좀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국 해군 증강 속도가 붕어빵, 물만두 물만두. 빚어내듯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업이 고품질 고효율 군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의 미 군함 건조 소식 정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면 새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